야, 몸매 죽이는데. 야, 나랑 한 번만 하자니까.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 비행기의 문이 닫히는 순간 퍼스트 클래스 객실의 맑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긴장된 침묵 속에서 붉은 와인이 카펫으로 스며드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유리파편 사이로 비치는 조명이 마치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처럼 모두의 주목을 끌었죠. 술에 취한 남자의 얼굴은 마치 붉게 익은 사과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명품 셔츠는 이미 여러 군데 얼룩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벌 2세의 존재감은 객실 전체를 불편한 긴장감으로 채웠죠. 그의 주변으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형성된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시선을 직접 두지 않으려 했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야, 술 더 가져오라니까. 이게 서비스냐? 그의 목소리는 객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거칠고 날카로웠죠. 다른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죠. 객실 내의 공기는 마치 산소가 빠져나간 듯 무거워졌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한순간에 불쾌한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비상등이 꺼지자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손에 들린 새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승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숨기기 어려웠죠. 그녀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남자의 시선은 승무원의 몸을 훑으며 불쾌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단순한 취기를 넘어선 위험한 욕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잔을 채우자마자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승무원은 반응할 틈도 없었어요. 승무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놀람으로 확대되었고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승무원의 허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더니 엉덩이를 가볍게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만지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오, 라인 죽여주네. 왜 싫어? 싫으면 네가 뭐 어쩔 건데? 그의 말은 낮게 깔리면서도 객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무원의 눈에 순간 공포가 스쳤지만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며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과 창백해진 얼굴은 감정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들의 눈빛에서는 무력감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동료를 돕고 싶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안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와인을 들이켰고 그의 언행은 점점 더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죠. 그의 손동작은 더욱 과장되었고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승무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승객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어떤 집안의 자제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요. 항공사에서 받은 교육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평화롭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린 승객을 대하는 것은 매뉴얼에도 명확한 지침이 없었죠. 객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비즈니스맨들은 서류에 더 집중하는 척했고 연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몇몇 여성 승객들은 특히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공감과 함께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엿보였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고급스러운 공간은 이제 한 남자로 인해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도달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퍼스트 클래스의 긴장감은 여전히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과 구름이 펼쳐져 있었지만 객실 안은 마치 폭풍우 전의 무거운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이 상황을 바꾸기를 모두가 은밀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예정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 객실의 한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아직 재벌 2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그들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진입하자 기내의 불빛이 부드럽게 조절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식사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접힌 하얀 냅킨과 반짝이는 은색 수저, 고급 도자기 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여졌죠. 와인 소믈리에가 고급 빈티지 와인을 소개하며 객실을 돌았고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의 메뉴가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의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쾌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죠. 재벌 2세는 이미 3잔째 와인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었어요. 취기가 오를수록 그의 움직임은 더 과장되었고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식사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존재는 무시하기 어려운 소음처럼 계속해서 주의를 분산시켰죠. 그때 그의 시선이 객실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검정 셔츠에 가죽 스커트, 그리고 세련된 부츠를 신은 여성이었죠. 그녀의 자세는 단정했고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등이 곧게 펴진 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매무새는 군인다운 정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진 듯했습니다. 다른 승객들과는 달리 그녀에게서는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졌죠. 그것은 단순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휘와 책임을 맡아온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위엄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불안정했고 무게중심이 자꾸 흔들렸어요. 그의 눈에는 새로운 목표물을 발견한 사냥꾼의 빛이 어렸어요. 마치 정글 속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그런 위험한 집중력이었죠. 승무원 한 명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팔이 공중을 가르며 승무원의 어깨를 스쳤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비틀거렸어요. 다른 승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여성에게 다가갔죠.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 방향은 확고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야, 너는 더 낫다 얼마면 돼? 얼마까지 줄까? 나랑 자면 네 인생 바꿔줄게. 그의 목소리는 객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충격에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더 깊이 몸을 숨기려 했어요. 그의 말에는 오만함과 특권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확신이 묻어났죠. 그의 눈빛에는 여성을 단순한 소비 대상으로 여기는 위험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의도적이었어요. 마치 사소한 방해에 대응하는 듯한 여유로움이 묻어났죠.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겨울바람 같았어요.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는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적의 약점을 분석하는 전략가의 눈빛 같았죠. 그 시선에 남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술기운의 용기를 내어 다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의 자세는 약간 구부정했고 무게중심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여성의 무반응이 오히려 그의 자신감을 높인 듯했죠. 평소 그의 접근에 쉽게 굴복하거나 두려워하던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는 이를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여성은 노트북을 조용히 덮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인다운 정확함과 절제가 있었어요. 모든 동작이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지 않고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그녀의 키가 남자와 비슷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단단하게 훈련된 그녀의 체격은 남자에게 잠시 망설임을 주었지만 술기운에 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몸을 훑으며 희죽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함께 오만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죠. 그의 손가락이 여성의 팔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꺾이고 그의 상체가 바닥을 향해 꽂혔어요. 모든 일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기에 다른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고 빠른 동작이었어요.
여성의 손은 정확히 남자의 관절을 제압하는 포인트를 찾아냈고 적절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인으로서 수천 번 훈련한 정확성이 담겨 있었죠. 객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퍼스트 클래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성은 남자의 팔을 정확한 각도로 제압한 채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오랜 훈련의 흔적이 엿보였어요. 군인다운 정확성과 통제력이 느껴졌습니다.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고도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었죠. 남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어요. 그의 얼굴은 카펫에 눌려 있었고 팔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뒤로 꺾여 있었습니다. 순간의 충격과 고통으로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놀람으로 크게 떠져 있었죠. 기내는 숨죽인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마치 모든 승객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승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일종의 통쾌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승객들의 표정에서는 대리만족의 감정이 읽혔죠. 승무원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없었거든요. 몇몇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카메라 셔터 소리와 녹화 버튼을 누르는 작은 소리만이 객실 안에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여성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냉정한 판단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전장에서 적을 제압한 군인의 눈빛 같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런 시선이었죠. 남자의 팔을 정확히 제압한 그녀의 손길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닌 오랜 훈련을 통해 체득된 군인의 기술이었죠. 특히 그녀의 손목 움직임과 체중 분배 방식에서는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박서진은 남자를 바닥에 고정한 채 주변을 차분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전장을 분석하는 지휘관의 그것과 같았어요. 모든 가능한 변수와 위험 요소를 빠르게 평가하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눈빛이었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그녀의 모든 동작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있었고 호흡은 고르고 깊었어요. 퍼스트 클래스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죠. 마치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고요한 눈처럼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 객실 내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아우라, 완벽한 통제력, 그리고 절대적인 침착함은 평범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녀의 존재는 마치 깊은 바다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엄청난 힘과 깊이가 숨겨져 있는 그런 존재감이었죠.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재벌 2세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여객기 바닥만큼이나 처참하게 짓밟혔죠. 평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문의 배경으로 어디서든 존중받던 그에게 이런 공개적 굴욕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핏줄이 돋아나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고통스러운 자세로 인해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그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자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안색을 더욱 붉게 달아오르게 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를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야, 미쳤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의 외침은 비행기 객실을 울렸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닌 초라한 발버둥에 불과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적인 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환기시키는 것만으로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믿는 듯한 맹목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필사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그의 이름이나 가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굴복하던 경험들이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박서진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그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무심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이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듯했죠. 박서진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의 귀에 바짝 입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이었어요. 그녀의 동작에는 군인다운 정확성과 함께 숙련된 신문관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이는 동안에도 남자의 팔을 제압하는 압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체중이 더해져 남자는 더 강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어요.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마치 중요한 순간의 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새끼 잘 알지. 근데 넌 내가 누군지 아냐? 박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남자의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깊은 자신감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확신이었죠. 그 말에 담긴 자신감과 위압감이 남자의 얼굴에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분노와 오만함이 가득했던 그의 눈에 이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서히 퍼져갔죠.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자신의 특권적 위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였어요. 그의 동공이 확대되고 호흡이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이제는 뺨을 따라 흘러내렸죠.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박서진은 만족스러운 듯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여전히 우아하고 통제된 모습이었어요. 단 한 번의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이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효율성이 묻어났죠. 남자의 팔은 여전히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지만 이제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의 몸에서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처져 있었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굴복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죠. 대신 깊은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얼굴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권위와 마주한 것을 직감한 듯했어요. 승무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면서도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죠.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고 시선은 박서진과 남자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항공사 규정상 이런 상황에서는 기장에게 보고하고 도착 즉시 경찰에 인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일반적인 기내 소란과는 달랐죠. 고위 인사가 관련된 사건이었고 그것은 추가적인 복잡성을 의미했습니다. 박서진은 승무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경찰 오면 넘기세요. 아직은 안 부러졌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상황이 처리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았죠.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원칙과 규율이 반영된 태도였습니다. 동시에 그 말에는 미묘한 경고도 담겨 있었어요. 아직은 안 부러졌다는 표현은 남자에게 더 심각한 해를 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의미였죠. 그 말에 승무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진의 차분함과 상황 통제력에 신뢰감을 느꼈는지 그녀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쾌한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승무원들을 간접적으로 구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었죠. 승객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긴장감이 약간 완화되고 이제는 호기심과 흥분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대부분은 박서진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는 눈치였죠. 특히 여성 승객들의 표정에서는 통쾌함과 함께 존경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터였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성 승객들 중에서도 불쾌한 상황이 해결된 것에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연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서진에게 지지를 표했습니다.
재벌 2세는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종류의 굴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의 권력과 배경을 앞세워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겠지만 박서진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아우라는 그에게 알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죠. 그것은 돈이나 지위로는 상대할 수 없는 종류의 유대감이었죠. 비행기가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작은 충격이 객실을 흔들었고 비행기는 서서히 속도를 줄여갔어요. 바깥으로는 제주의 푸른 하늘과 주변의 오름들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순간 객실 안에는 작은 환호성이 울렸어요. 그것은 단순히 안전한 착륙에 대한 안도감이 아니라 이제 곧 펼쳐질 상황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었죠. 평소라면 벨트 사인이 꺼지자마자 일어나 짐을 꺼내려 했을 승객들도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착륙 후에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다음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객실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리는 관객들처럼 모두가 숨죽이고 다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벌 2세는 여전히 뒷좌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박서진은 노트북을 정리하며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비되는 모습은 객실 안의 긴장감을 더욱 극대화했죠. 승무원들은 정중하게 기내 방송을 통해 안내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공식적이고 단호했어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반 승객들은 먼저 내리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승객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도 이 상황의 결말을 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비행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일부는 아쉬운 표정으로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보려 했지만 결국 차례대로 비행기를 빠져나갔어요. 떠나는 승객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함께 일종의 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유대감을 형성했죠. 객실이 점점 비어갈수록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재벌 2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박서진은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여전히 군인다운 정확함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어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옷차림을 가볍게 정돈하는 모습에서도 그녀의 직업적 특성이 엿보였죠.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 전략을 구상하는 지휘관의 그런 시선이었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하고 문이 열리자 승객들은 차례대로 비행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떠나기 전 박서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연대감과 존경심의 표현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이었지만 진실된 감정이었죠. 객실이 거의 비어갈 무렵 갑자기 기내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비행기로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에 남아있던 승무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박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고 자세는 약간 더 긴장된 듯했어요. 그녀는 이미 누가 오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는 듯했죠. 마치 다가오는 폭풍을 감지한 군인처럼 그녀의 모든 감각은 경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호위들과 함께 객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양복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고 구두는 번쩍이는 광택이 흘렀어요. 그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죠.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모든 요소가 그의 외모에 담겨 있었습니다. 값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고 커프스 단추는 고급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이었겠지만 이번에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그의 눈은 혈관이 돋아나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호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고용주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고 그것이 그들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마치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회장은 객실 안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들에게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 더 깊은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붉게 달아올랐어요. 혈관이 더 부풀어 오르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객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자식이 또... 그의 외침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실망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어요.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과 가문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어왔는지를 암시하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긴장감이 뿜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목을 움켜쥔 것처럼 소리가 멈췄어요. 그의 시선이 박서진에게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단순한 승객으로 여겼을 테지만 자세히 보는 순간 그녀의 정체를 알아본 듯했어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죠. 마치 모든 혈색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의 표정이 공포와 경외심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눈은 크게 떠졌고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충격의 표정이었죠. 회장은 천천히 박서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모든 동작이 갑자기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졌어요. 마치 위험한 포식자 앞에 선 동물처럼 그의 본능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게 한 듯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상체는 거의 직각에 가깝게 굽혀졌고 머리는 깊이 숙여졌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자세였죠. 아, 사단장님이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권위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와 존경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위압적인 톤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깊은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죠.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가 이렇게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은 객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도 회장의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회장의 호위들도 상황을 이해한 듯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도 경외심과 함께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특히 군 출신으로 보이는 호위 한 명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박서진의 정체를 더 잘 알고 있는 듯했고 그만큼 더 깊은 존경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의 자세는 거의 군인이 상관에게 경례를 올리는 듯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박서진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주었어요. 그것은 분노나 경멸이 아닌 완전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휘관의 그런 시선이었죠. 그녀는 말없이 회장을 바라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부하의 실수를 지켜보는 상관의 눈빛 같았어요. 그녀의 존재감은 객실 전체를 압도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등 뒤로 제주공항의 건물이 창문을 통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과 푸른 산들이 배경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객실 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음 상황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죠. 그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박서진의 차분한 존재감만이 더욱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벌 2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모든 혈색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아버지의 반응을 본 그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객실의 정적 속에서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사단장. 그 순간 그의 표정에서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갑자기 나이가 들어버린 것처럼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 눈빛은 흐려졌어요. 대신 순수한 공포만이 남았죠.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도망갈 곳을 찾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는 공간은 밀폐된 비행기 객실이었고 도망갈 곳은 없었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른 듯 침을 삼키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아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이전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깊은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힌 모습만 남았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듯한 자세였죠. 그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깊은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이제야 깨달은 듯했어요. 회장은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실수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한 듯했죠. 그는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객실 안의 모든 이들에게 들렸지만 그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새끼야, 내가 뭘 건드린 줄 알아. 당장 사죄드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 대신 진심 어린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실존적 위기에 대한 공포였어요. 그것은 아들을 향한 걱정이기도 했지만 더 큰 부분은 자신과 가문의 위기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재벌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런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누르며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정상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고 아들의 어깨가 그 압력에 눌려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들은 저항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죠. 그것은 공포와 함께 깊은 수치심에서 비롯된 떨림이었습니다. 술에 취했던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공포와 수치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객실의 정적 속에서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전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모든 생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죠.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모욕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는 듯했어요. 그의 인생에서 이런 종류의 굴욕과 공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회장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등은 완전히 굽어 있었고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어요. 평소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죠. 평소라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었겠지만 박서진 앞에서는 그런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모든 권력과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듯했어요. 호위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도 깊은 존경심과 함께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특히 군 출신으로 보이는 호위 한 명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박서진의 정체를 더 잘 알고 있는 듯했고 그만큼 더 깊은 존경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의 자세는 거의 군인이 상관에게 경례를 올리는 듯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박서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군인다운 위엄과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각 발걸음은 정확하고 힘이 있었으며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체득된 걸음걸이였죠. 주변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객실 안을 가득 채운 듯 했어요. 남아있던 승무원들과 공항 직원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정체가 드러난 이후 그들의 시선은 더욱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장의 호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박서진을 알아보고 있었을 터였어요. 여군 최초의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그녀의 명성은 군 관련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얼마나 큰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경외심과 함께 불안감이 엿보였어요. 마치 자신들의 모든 훈련과 경험이 이 여성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박서진이 회장과 그의 아들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어요. 비록 그녀의 키는 평균적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그녀를 더욱 크고 위압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이 그녀의 모든 동작에 묻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차분했습니다. 마치 전장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휘관의 그런 시선이었죠. 회장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그들의 자세는 완전한 굴복을 상징했습니다. 객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박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음으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긴장감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냉정한 판단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지휘관의 그런 시선이었죠. 그녀의 자세는 군인다운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똑바로 선 어깨, 살짝 들어올린 턱,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시선은 오랜 군 생활을 통해 형성된 것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내려다보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깊은 공포와 존경심이 그의 모든 행동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더 강하게 누르며 무릎을 꿇게 했어요. 제발 이 불찰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평소 명령만 내리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절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과 가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였어요. 아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때 객실을 지배하던 그의 오만한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깊은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포에서 비롯된 떨림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앞날이 이 순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배경과 부를 이용해 빠져나왔던 모든 상황들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죠. 객실에 남아있던 승무원들과 공항 직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일종의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특히 재벌 2세에게 희롱당했던 승무원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작은 승리감이 그것이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박서진의 차분한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재벌 회장과 그의 아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지휘관으로서 다양한 상황을 겪어온 사람의 깊은 통찰력이 담긴 시선이었죠. 그녀가 입을 열기 직전 객실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비슷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일종의 대리 만족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박서진은 회장과 그의 아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수많은 전장을 겪어온 지휘관의 깊은 통찰력이 담긴 시선이었죠.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고 손은 부드럽게 옆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군인다운 절제와 통제력이 그녀의 모든 동작에 묻어났어요.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침묵이었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박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객실 안의 모든 이들에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람 만드는 건 아버지 몫이에요. 그리고 선 넘지 마세요. 두 분 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객실 안의 모든 이들에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사건에 대한 훈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었죠. 특히 사람 만드는 건 아버지 몫이라는 말에는 아들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과 환경의 결과임을 지적하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하게 변했죠.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교육의 부재와 특권의식의 결과임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후회가 그것이었죠.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과 돈만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직면하는 순간이었어요. 회장은 땀을 흘리며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평소 어떤 정치인이나 기업인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가 이렇게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등은 완전히 구부정해져 있었어요. 마치 모든 권위와 자신감이 한순간에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연신 죄송합니다를 되뇌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사과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진심 어린 두려움이었죠.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누르며 더 깊이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마치 아들의 죄까지 자신이 짊어지려는 듯한 그런 몸짓이었어요. 아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몸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수치심이 깃들어 있었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그의 정신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서진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군인으로서의 단호함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짐을 챙겨 객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자신감 넘쳤고 자세는 군인다운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임무를 완수한 지휘관이 다음 임무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죠. 그녀에게 있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전투였는지도 모릅니다. 회장은 박서진이 떠나려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려는 듯한 그런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하시다면.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서진이 차갑게 돌아보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원칙과 신념이 깃든 시선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냉정한 판단력과 함께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어요. 박서진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타협과 거래를 거부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보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였고 군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한 채 객실을 빠져나갔죠.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여전히 강한 자신감과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남겨진 회장과 아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수치심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특히 회장의 눈에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자신의 교육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듯했죠.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자기 성찰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그에게 단순한 위기 상황을 넘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객실에 남아있던 승무원들과 공항 직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일종의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특히 박서진의 단호한 태도와 회장의 완전한 굴복은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비행기 사건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역전과 정의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은 무심한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운 정확함과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내딛어졌고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검정 셔츠와 가죽 스커트, 그리고 세련된 부츠 차림의 그녀는 공항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사로잡았어요. 세련된 외모와 함께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아우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아우라 때문이었죠. 오랜 군 생활과 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배어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의 밝은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빛이 박서진의 실루엣을 감싸며 마치 특별한 존재를 강조하는 듯했습니다. 주변의 여행객들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지나갔고 일부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임을 직감한 듯 시선을 좀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녀의 주변으로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경계가 형성된 듯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뒤에서는 회장이 아들을 끌어내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터미널 안에서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담긴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넌 끝났어. 어떻게 그분을...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아들의 행동에 대한 질책을 넘어 가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죠. 아마도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사업과 사회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등은 굽어 있었죠. 평소의 당당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불안과 공포가 그의 모든 동작에 묻어났어요. 회장의 호위들은 주변 상황을 살피며 그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도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이 분명했어요. 평소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던 그들의 고용주가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본 것은 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특히 군 출신으로 보이는 호위 한 명의 표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박서진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엿보였어요. 공항 로비에 도착한 박서진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나 만족감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조용한 안도감이었죠.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평온함이 그녀의 눈빛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작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평온한 만족감이었죠. 퍼스트 클래스에서 함께 비행했던 승객들 몇몇이 박서진을 알아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여성 승객들의 표정에서는 깊은 연대감과 존경심이 엿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것이고
오늘의 사건은 그들에게 일종의 대리 만족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장면을 봤네요. 사단장님이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강자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본 사람의 진심 어린 감사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정의가 존재한다는 믿음 같은 것이었죠. 박서진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절제가 느껴졌어요. 그것은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태도였죠.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기 때문이죠.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눈짓이나 작은 미소로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무언의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그런 종류의 유대감이었죠. 특히 젊은 여성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박서진은 하나의 롤모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강하고 당당하며 정의로운 여성의 모습으로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동안 박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통화를 받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군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다시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졌죠. 그녀는 간결하게 대화를 나누더니 통화를 끝냈습니다. 휴가 중이었지만 지휘관의 책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는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인, 특히 고위 장교로서의 책임은 언제나 그녀와 함께 했으니까요. 택시 승강장에 도착한 박서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하늘이 그녀를 반겼어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이 그녀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잠시 편안함이 스쳤어요.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여행자로서의 여유를 즐기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어깨에서 작은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이런 순간을 위해 휴가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잠시나마 군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그때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행기 사건의 영상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사단장의 정의로운 한방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영상은 이미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박서진을 향한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어 자랑스럽다.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등의 댓글이 계속해서 달렸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그녀의 행동은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죠.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단순히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퍼스트 클래스에 남아있던 승객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환호성이 아닌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그들은 오늘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특권에 굴복하지 않는 정의로운 행동을 본 순간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옳고 그름이 존재하며 때로는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택시에 오른 박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녀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은 정의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택시가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해안이 펼쳐져 있었어요.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며 마치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흩뿌려진 듯한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서진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조용한 만족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제주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휴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택시가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박서진의 휴대폰으로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료 군인들, 부하들, 그리고 상관들까지도 그녀의 영상을 보고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어요. 그들의 메시지에는 존경과 지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메시지에는 깊은 감사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롤모델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엄격함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면모였죠. 그녀도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작은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는 군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그녀의 숙소로 향하는 동안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제 완전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안도감과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은 한 인간의 휴식이 만나 만들어낸 특별한 평온함이었습니다. 택시가 숙소에 도착하자 박서진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운전기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짐을 들고 숙소로 향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운 정확함이 묻어났지만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전사처럼 그녀는 이제 잠시나마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숙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비행기 내 사건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 그리고 책임감에 관한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사이다 같은 통쾌함 너머에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용기와 정의로움의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수평선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지금 어디쯤인가요? 우린 모두 같은 수평선 위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평선에서 만나요.